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 끝까지 울려 퍼지던 그날. 40년을 함께한 이 집이 저에게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70년 넘게 살아온 몸의 습관이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걸었던 그 길을 또 걷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 가스 불꽃이 켜지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 이 모든 게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우리 집만의 아침 교양곡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편함에서 뭔가 두툼한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통지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보상금, 이주대책, 철거 일정. 차가운 관공서 용어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털썩 주저앉아 통지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익숙한 우리 집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 냉장고 위에 먼지 쌓인 화분, 마루 모서리에 작은 흠집까지. 모든 게 곧 사라질 거라니. 전화기를 들어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야. 집에 이상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 무슨 편지요? 재개발 어쩌고 하는 거 말이야. 우리 집을 허물겠다는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로 놀라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 동네 재개발된다는 소문 진작부터 돌았거든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놀라실까봐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이런 중요한 걸 저한테서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너희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냐? 네, 어머니. 그런데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보상금도 꽤 나올 것 같고 이참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잠깐만.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당으로 나가서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 나무를 남편과 함께 심은 게 언제였더라. 준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니까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그때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몰랐어요. 매년 가을이면 단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나무에 그네도 매달아주고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오후쯤 되니까 준호가 며느리 미영이랑 함께 왔어요. 둘 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통지서 받으셨죠?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이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편하게 앉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생각이 뭐 있겠니? 싫다는 생각뿐이지. 어머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 집이 오래되긴 했잖아요. 겨울에 추위시고 여름에는 덥고 요즘 세상에 연탄 보일러 쓰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게다가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커요. 방도 많고 마당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미영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보상금 받으시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난방도 잘 되고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해 주니까 편하시고. 편하면 뭐해? 내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이면 너희 아버지랑 신혼살림 차렸을 때부터니까. 준호야, 내가 기어다녔던 마루고 은주가 첫걸음 뗐던 마당이야. 어머니,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집은 살기 위한 거지 추억 보관소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동네는 이제 너무 낙후됐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고. 그럼 너희들은 내가 여기를 떠나길 바란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더 편한 곳에서 사시라는.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니? 조용했던 거실이 갑자기 서먹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똑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 은주가 시장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고등어가 싸길래. 오빠, 형수님도 와 계셨네요. 은주야, 너도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은주가 보따리를 부엌에 놓고 와서 앉았습니다. 상황을 눈치챘는지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재개발 이야기죠? 너도 알고 있었구나. 동네에서 소문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은주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어머니 집인데요, 뭐. 은주야. 준호가 날카롭게 불렀어요. 너도 현실을 생각해야지. 어머니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다 관리하시겠어? 그럼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네. 너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나는 회사 일로 바쁜데 언제 와서 도와드려? 형제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내 집, 내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작 저는 빠져 있고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으니 그만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들 그만하고 집에 가.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더 이야기하기 싫다. 어머니, 가라고 했어.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도 밥맛이 없었어요. 혼자 앉아서 미역국 한 그릇을 겨우 떠먹으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부르고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집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지키라고 하실까요? 감나무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 침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 비 오는 밤에 천장 새는 소리를 걱정하며 너희들은 이 집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는지 모른다. 또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감나무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텐데 언젠가는 저 나무도 잘려나가야 하는 건가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정말 모른다. 그렇게 40년 된 집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가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을 텐데 은주도 시장 보따리를 들고 들렀을 텐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재개발 통지서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고 저는 그걸 보고 또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내일 일요일에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뭔 일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재개발 건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가족회의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피고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꼭 해야 하니? 네, 어머니.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 말투가 참 서늘했어요. 이대로 놔둘 수 없다니.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나왔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평생 해왔던 것들인데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차려줘도 내 마음은 몰라주겠지. 혼잣말하며 상을 차렸어요. 오후 2시쯤 준호 가족이 먼저 왔습니다. 손녀 지우까지 함께 왔는데 아이 얼굴만 봐도 반가웠어요. 할머니, 우리 지우 왔구나.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놨다. 와, 할머니 계란말이. 엄마가 해주는 거랑 완전 달라요. 미영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우야,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미영아. 우리 지우 말이 맞아.
할머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지? 잠시 후 은준의 식구도 왔습니다. 사위 태수까지 함께 와서 거실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건 명절 빼고는 오랜만이었는데 분위기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뭘 이야기한다는 거냐? 어머니, 재개발 건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미영이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요. 이 동네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보상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어머님, 들어는 보세요. 이 돈이면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분당이나 일산 쪽에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난 강남도 분당도 관심 없다고 했잖니. 준호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럼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재개발되는데? 재개발 안 되게 할 수는 없나?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동네 주민들 70% 이상이 다 찬성했어요. 어머니 혼자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은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오빠, 너무 다그치지 마. 어머니도 고민이 있으실 거야. 은주야, 너는 왜 자꾸 어머니 편만 들어?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야 하잖아. 이해는 무슨, 현실을 봐야지. 미영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솔직히 이 집 너무 오래됐어요. 보일러도 낡고 화장실도 좁고 겨울에 얼마나 추우신지 저희도 다 알아요. 추우면 어때? 내가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한 곳으로 가시라는 거잖아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우리가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우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은주는 오빠를 말리려다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은 이 집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었는지 모른다. 또 그런 말씀. 어머니,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2023년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세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 저는 감나무가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나무 보이니? 너희 아버지랑 내가 손수 심은 나무야. 준호 너를 업고서 물을 주었고 은주는 저 나무 그늘에서 첫 돌잔치를 했어. 어머니. 은주가 일어서려다가 남편 태수가 조용히 말렸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으로 저 나무를 보시면서 저 나무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하셨어. 어머니, 그런 건 다 추억이에요. 나무는 다른 데 옮겨 심으면 되잖아요. 미영이의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옮겨 심으면 되다고? 네, 요즘 기술이 좋아서 큰 나무도 옮겨 심을 수 있어요. 미영아,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결혼 반지를 다른 손가락에 끼워도 똑같다고 생각하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 집도 저 나무도 다 제자리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수 씨마저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당신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어머님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편하게?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요. 7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편하다는 게 뭔지. 편한 집에서 사는 게 편한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사는 게 편한 거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려면 우리들이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혼자 사시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밤에 뭔 일 생기면 어쩌려고 하세요? 뭔 일이 생기겠니? 4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계셨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혼자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혼자라는 말. 정말 혼자구나, 나는. 지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왔어요. 할머니, 슬퍼요? 아니야, 우리 지우. 할머니 안 슬퍼.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손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할머니 우셔. 지우가 미영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울려. 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가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다들 그만 가라. 어머니, 가라고 했어.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마음 알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은주야, 너도 가. 어머니, 혼자 있고 싶어. 결국 모두들 하나씩 일어나서 나갔어요. 현관에서 아이들끼리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감나무가 보이는 창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또 돌아가신 남편을 불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구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이렇게 모르고 사는구나. 40년을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창밖 감나무에게 말했어요. 저 나무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말자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갈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이 집을 지켜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 갈등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가족회의가 끝난 뒤로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은주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전화라도 했을 텐데. 준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치 제가 말썽쟁이 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모두들 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혼자가 되는 거구나.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자꾸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정수님 맞으시죠?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참석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별 수 없이 설명회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두들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옆집 김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순이 언니 혹시 정말 재개발 반대하실 거예요? 글쎄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는 다 찬성하기로 했거든요. 언니만 반대하시면 좀 곤란해져요. 곤란하다니요? 보상금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한 명만 반대해도 복잡해진다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저 때문에 온 동네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골치 아픈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사방이 저기구나.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서 빨래를 개기도 하고 손님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기도 했는데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순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그날 저녁에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설명회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뭐가 어땠겠니?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웃분들한테 폐 끼치시는 거 아시죠? 폐라? 네, 어머니 혼자 반대하시면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세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그냥 보상금 받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니.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순간 뭔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중요하다마. 제가 소리쳤어요.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모른다. 이 집 없었으면 너희들 어디서 컸겠니?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집은 싫어.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혹시나 해서 제가 먼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나야. 아, 어머니.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요즘 바쁘니? 얼굴도 안 보이고. 어머니, 사실은 애들이 감기 걸려서 못 갔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주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 애들 아프면 그렇지. 몸 조심해. 네, 어머니도.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워졌어요. 결국 은주마저도 오빠 편을 든 거구나. 그날부터는 정말 혼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TV를 보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해도 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오순도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모두들 제가 동네의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지우가 혼자 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지우, 혼자 왔니? 네,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정말로 괜찮지 않았어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몸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고집이 세다고 해요. 그래, 아빠 말이 맞아. 할머니가 고집이 세지. 그런데 할머니, 고집이 나쁜 거예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짠했어요. 글쎄, 때로는 고집도 필요한 거야. 할머니는 왜 이 집을 안 떠나고 싶어요? 지우야, 너는 내 방을 떠나고 싶니? 아니요. 제 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이 다 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이 집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추억들이 다 있어. 추억이요? 응.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추억, 은주 이모가 어렸을 때 추억.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20살도 안 된 손녀뿐이라니.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지우와 함께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를 봤어요. 할머니, 이 나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아주 중요해. 이 나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거든. 사랑을 기억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 나무를 심으면서 정순아, 우리 사랑이 이 나무처럼 크게 자라나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와,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정말이야.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지우가 나무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왜 할머니가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지. 정말? 네, 만약에 누가 제 방에서 나가라고 하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두고 가라고 하면. 그래, 이 아이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지우가 돌아간 후 혼자 감나무 아래 앉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족들을 다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여보, 정말 모르겠어요. 감나무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다 저를 고집쟁이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이웃들은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요? 바람이 불어서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니야, 넌 잘못되지 않았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말자.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내가 지켜야 한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누군가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지 알아줬으면. 창밖으로 감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처럼 나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버티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가웠어요. 다녀간 지 3일 후 갑자기 은주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은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울고 온 게 분명했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은주가 제 품에 안기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다는 거야?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혀놓고 찬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훌쩍거리기만 했습니다. 은주야,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인지. 어머니,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지우가 뭐라고? 할머니가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신다고. 아무도 안 찾아와서 하루 종일 감나무한테 말을 건다고.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손녀가 다 보고 있었구나. 내가 나무한테 중얼거리는 모습까지. 지우가 그런 말을 했구나. 어머니,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오빠 말만 듣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은주야, 너도 어려운 입장이었잖니.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편이어야 했는데 남편한테 눈치 보고 오빠한테 눈치 보고. 은주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뭐하냐고. 혼나는 꿈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셨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우리 가족이 이 집 마당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의 사진. 이거 어디서 찾았니? 제 앨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감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고 저는 준호를 안고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 무릎에 앉아서 까르르 웃고 있었고요. 은주야, 어머니,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었구나.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구나. 은주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너도 바쁘고 힘들었을 거야.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알아야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 남편인 태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수야, 와서 앉아라. 태수가 앉으면서 은주를 바라봤어요. 울었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빠 말만 듣고. 태수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태수야, 너도 어려웠잖니. 처가 일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옳고 그름은 있는 거잖아요. 태수의 말에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편이에요. 오빠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 편에 설 거예요. 은주야, 이 집 팔지 마세요. 어머니가 여기서 살고 싶으시면 끝까지 지켜내세요. 그런데 은주야, 오빠는 어떻게 할 거니? 형수는? 오빠한테 제대로 말할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도 은주 편입니다. 어머님이 평생을 바쳐 가꾸신 집인데 남들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은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준호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형수 말로는 어머니가 계속 고집 부리시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후견인이라. 그러면 제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설마 그런 일까지야.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큰형님이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를 설득해 볼게요. 아무리 오빠라도 여동생 말은 들을 거예요. 은주야, 괜찮겠니? 오빠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맞죠. 그날 저녁 은주와 태수가 돌아간 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구나.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여보, 들었어요? 은주가 우리 편이래요.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런데 준호가 정말 법적으로 뭘 할까요?
설마 그런 일까지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준호의 성격상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정말로 준호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어? 하지만 요즘 준호의 차가운 태도를 생각해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정순아, 걱정하지 마. 은주가 있잖아. 여보, 그런데 준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 다만 지금은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꿈에서 깨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은주가 준호를 설득해 줄 거라고 믿어보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갈등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둘로 나누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년간 숨겨뒀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은주가 오빠를 설득하러 간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우. 어머, 지우야. 잘 지내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빠랑 엄마가 엄청 싸웠어요. 은주 이모 때문에. 뭐라고? 은주 이모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할머니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주가 정말 오빠와 맞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빠가 화나서 법무사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를.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고? 후견인이란 게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받게 하고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하니? 엄마는 찬성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우야, 이런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잖아. 할머니를 믿어. 전화를 끊고 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은주가 울먹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주야. 어머니, 오빠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우한테 들었어. 어머니,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어요. 형수까지 나서서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은주가 제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정말 어떡하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은주야, 진정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어머니, 오빠가 법무사까지 만났대요. 다음 주에 병원 예약도 잡아놨다고. 그럼 내가 정말로 병원에 가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강제로 데려갈 수도 있다고. 경찰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나를 끌고 가겠다고 한다니. 은주야, 나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니? 이렇게 당해야 할 만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다들 날 나쁜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때 갑자기 은주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뭔가 찾아봐도 될까요? 뭘? 이 집을 사실 때 이야기. 혹시 관련된 서류나 일기 같은 거 없으세요? 왜? 오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어머니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은주야,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어머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오빠는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해요. 은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맨 위쪽 남편도 모르게 숨겨둔 상자가 있었거든요. 상자를 꺼내서 거실로 나왔을 때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40년 전 이야기야. 상자를 열었더니 낡은 통장, 영수증들, 그리고 일기장이 나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은주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 통장, 왜 이렇게 돈이 조금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거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을 사려면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우리한테는 1천만 원밖에 없었어.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40년 전 제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읽어봐. 은주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친정 어머니의 금반지를 팔았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미안해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4시부터 남의 집 빨래를 해주러 간다. 하루에 3천 원씩 받는다.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손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집을 가져야 하니까. 은주가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그것뿐만이 아니야.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 차용증이었어요. 40년 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증서들.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이 집을 잃을 뻔했거든. 그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겨우 지켜냈어.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모르게 했지.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그럼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야 했어.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은주가 서류들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거 가져가도 돼요? 왜? 오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어머니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그러면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은주야,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있어요. 꼭 필요해요. 은주가 서류들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이걸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고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분명히요. 오빠도 사람인데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은주가 서류를 들고 나간 후 저는 빈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나오는구나. 과연 준호가 이걸 보고 마음을 바꿀까? 여보, 감나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런 비밀까지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바람이 불어서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마치 괜찮다, 이제 다 말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40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좋은 변화일까? 아니면 더 큰 상처일까? 그것은 내일이면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은주가 서류를 가져간 다음 날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바람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감나무 잎들도 평소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혼잣말하며 아침을 준비했는데 밥맛도 없고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은주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은주야, 어떻게 됐니? 오빠한테 보여줬어? 네, 보여줬어요. 그래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야, 말해봐. 오빠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는 거야? 오빠가 더 화가 났어요. 뭐라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감정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오빠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병원 예약을 내일로 당겼어요. 오늘 오후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다고.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일이라고? 그럼 오늘? 어머니, 어떡해요? 정말 어떻게 하죠? 은주야, 너는 오빠와 함께 오는 거니?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가요. 저는 어머니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혼자 버텨야 하는 거구나. 어머니, 제가 갈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너까지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은주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끝인가? 정말로 내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건가? 마당으로 나가서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어요.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살림 걱정.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불렀어요. 이제 정말 끝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집을 이렇게 빼앗기는 건가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제 무릎 위에 하나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겨울이 오나 보구나. 혼잣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집에서 맞는 마지막 겨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후 2시쯤 현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벌써 온 건가? 문을 열어보니 준호와 미영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아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준비라니? 병원 가실 준비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안 가겠다고 했잖니. 어머니,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럴수록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해결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냐? 어머니,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재개발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요. 40년을 산 집을 떠나기 싫다는 게 비합리적이냐? 어머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감정적이라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야, 너한테는 이 집이 그냥 감정일 뿐이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는 진정하고 있어. 오히려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그때 미영이 나섰어요.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분들이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 집에서 내가 큰 소리 내는데. 어머님,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어머님 행동 보면 정말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고 나무한테 말을 걸고 나무한테 말을 건다고?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감나무한테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까지 나를 고발한 건가? 지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자는 거예요. 준호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어서 준비하세요. 손대. 내 팔에 손대지 마. 어머니, 난 안 가. 절대 안 가. 저는 감나무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 순간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핑 돌면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는데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몸이 감나무 아래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감나무 가지였어요. 40년 동안 저를 지켜봐준 그 나무. 미안해. 내가 못 지켜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사라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은주가 침대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준호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고 제가 도망치려다가 쓰러진 것. 은주야, 나 정말 이상한 거야?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멀쩡해요. 그럼 왜 다들 날 미치광이 취급하는 거지?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해요.
그냥 스트레스성 실신이었다고. 정말? 네, 정말이에요. 치매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드셨던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럼 준호는? 오빠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충격?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인지. 지금은 어디 있어? 복도에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준호야, 너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편하게?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야. 준호가 머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후견인 신청 취소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응. 그리고 재개발도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준호야, 어머니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집이면 지키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허탈했어요. 이렇게 끝인가? 내가 쓰러져야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건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래? 어머니, 준호야, 이미 늦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지쳤어. 이 모든 게 다 지겨워. 제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어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집도 팔고 나도 어디든 가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은주가 울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오빠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이긴 게 아니야, 은주야.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건가? 아들이 굴복하는 거? 가족이 상처받는 거? 아니야. 내가 원했던 건 이해받는 거였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겠다고 해봤자 이미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을 거라는 걸. 병원에서 하루를 더 지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 미영, 은주, 태수, 그리고 지우까지 모두들 감나무 아래 둘러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지우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 지우 걱정 많이 했지? 네. 할머니가 쓰러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다른 가족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저를 맞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어머니, 앉으세요. 준호가 평상을 가리켰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평상에 앉았고 가족들이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마치 무슨 의식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많은 걸 몰랐네요. 준호가 말을 시작했어요. 40년 전 이야기 말이에요. 은주한테 들었니? 네. 그리고 직접 확인해 봤어요. 미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뭐가?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 금반지를 파신 것, 새벽마다 남의 집 빨래를 하신 것,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신 것.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그런 고생을 혼자 하셨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저희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은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말하면 뭐해?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지우야, 조용히 해. 싫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모두들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무슨,
이 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어머님의 인생 그 자체였구나.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야.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돈, 효율, 편의. 그런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 이 집 지키세요. 뭐라고? 재개발 반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무 봐. 잎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정말로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 이제 겨울이 오는 거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도 이제 겨울이 왔나 봐. 할머니,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감나무에 손을 대었어요. 이 나무하고 나하고 참 많이 닮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온 게 말이야. 감나무 껍질이 거칠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 나무도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구나. 어머니, 설마. 은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집 포기하시는 거예요? 응. 왜요? 오빠도 이제 이해한다고 했는데. 은주야, 이해한다는 것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너희들 표정 봐.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집을 지키자고 하는 거니?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쓰러져서 미안한 마음에 그러는 거니? 어머니, 미안해서 하는 일은 오래 못 가, 준호야. 미영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미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미영아, 너도 너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개발에 동의할 거야. 그 말에 온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집은 할머니가 지켜야 해요. 지우야, 할머니 말 들어줄래? 저는 지우를 품에 안았어요.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집은 가족이야.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집이야. 그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 똑똑한 지우.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아요. 응, 그렇게 하자.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그때 은주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 감나무. 새 집으로 옮겨 심을 수 있을까요? 나무를 옮겨 심는다고? 네. 조경업체에 알아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비용은 다 댈게요. 이 나무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니? 네, 어머님.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님에게는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잖아요. 아버님과의 추억이고 저희들의 어린 시절이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먹은 마지막 가족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새 집은 어떤 곳이 좋을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글쎄, 너무 높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감나무 심을 마당이 있는 곳으로. 알겠어요. 그런 곳으로 찾아볼게요. 할머니, 새 집에서도 할머니 계란말이 해주실 거죠? 지우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지우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어디서든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이 깊어서 모든 식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서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여보,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잘한 걸까요?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게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당신도 찬성하시는 거죠? 이제는 아이들과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되찾았으니까.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걸까? 나이가 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40년 된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이사 트럭이 와서 40년간 모아둔 살림을 하나씩 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밥상, 아이들 어렸을 때 쓰던 책상까지 모든 것이 이 집을 떠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슬퍼요? 지우가 제 곁에 와서 물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해요? 응.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의 추억들이 박스에 담겨서 하나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은주가 울면서 제게 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계속 눈물이 나세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 먼지 때문에. 어머니,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어머니 편에 서지 못해서.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했어. 그때 감나무를 옮기러 온 조경업체 사람들이 나무 주위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큰 기계로 땅을 파고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 나무는 정말 소중한 나무거든요. 제가 작업자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새 집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뿌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40년 동안 깊이 뿌리 내린 나무였다 보니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죄송한데 이 나무 옮기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많이 잘라내야 해서 새 곳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위험하면 그냥.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나무만큼은 꼭 데려가야 해. 하지만 어머니,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해서 감나무를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어요. 작업하는 내내 저는 나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괜찮아, 견뎌봐.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나무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후쯤 되어서야 감나무가 완전히 파내어졌어요. 뿌리가 많이 잘려나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새 집으로 가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빈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들. 4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웃음과 눈물을 담아뒀던 공간들이 이제는 그냥 빈 상자 같았어요. 여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돌아가신 남편을 불렀어요. 이제 정말 떠나가요.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을.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삐걱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괜찮다, 이제 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은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따뜻했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40년간 살던 한옥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좋네. 정말 좋아. 하지만 마음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모든 게 너무 새롭고 낯설어서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거든요. 베란다 너머로 감나무를 심을 작은 화단이 보였어요. 조경업체에서 조심스럽게 나무를 옮겨 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감나무도 새 집에 왔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무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잎들이 벌써 시들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새 침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르게 들렸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TV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돌아가는 소리. 40년 동안 들었던 고요한 밤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주니까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감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나무가 좀 이상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감나무 잎들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새 흙,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경업체에 연락해 볼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지켜보자. 나는 매일 나무 앞에 앉아서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걸었어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나무는 계속 시들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무에 새 잎이 돋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봄이 왔는데도 나무는 겨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나무가 아픈 건 아니에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곳이 낯선 거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자리에 뿌리 내린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날 아침 나무 아래에 떨어진 마른 가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모두들 나무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나무로 바꿔드릴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다른 나무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이대로 둬. 어머니, 괜찮아. 나무도 나이가 들면 떠나야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저녁 때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시든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40년 된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곳에서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은주가 옆에 왔어요. 어머니, 후회되세요? 뭐가? 이사 온 것.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후회된다기보다는 아쉽지. 뭐가요? 시간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 건 고마운데 너무 늦었잖아.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은주야, 울지 마. 엄마 탓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아쉬우신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사이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진짜로 이해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야. 이해가 너무 늦게 와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옛날 우리 동네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했어요. 나무는 못 지켜냈지만 가족은 되찾았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3개월 후 완전히 말라버린 감나무를 치우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적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나무를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새 화단에 다른 꽃을 심어드릴까요? 미영이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빈 채로 둬. 왜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빈 화단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현실인가 봐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모든 걸 새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였어요. 추억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야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의 첫 해가 지나갔어요. 가족들은 더 자주 찾아왔고 예전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너무 늦었지만. 어느 늦은 가을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사랑한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사이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져갔어요. 아마도 40년 전 그 집이 있던 자리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서 있을 텐데, 새로운 가족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새로운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겠지요. 늦게나마 이해받는 기쁨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그렇게 40년 된 집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